원래 태블릿 너무 많이 샀는데? 안 되겠군.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31일 공개된 삼성 갤럭시 탭 S6 언박싱입니다. 작년에는 갤탭 S4가 출시했고 올해는 S5가 출시해야 되지만 S5E만 출시하고 S5를 건너뛴 게 좀 특이하긴 해요. 그리고 갤탭 시리즈가 기존 태블릿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기 어려웠던 이유가 스마트폰보다 한 세대 느린 프로세서를 쓴 게 좀 크긴 했는데 이번에는 하드웨어 스펙도 빵빵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좀 기대감이 커요. 출고가는 79만원부터 시작하며 저는 사전 예약으로 거의 한 65만원 정도에 구입했어요. 첫 번째는 언박싱입니다. 저는 사전 예약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라미펜 그리고 삼성 블루투스 마우스를 함께 받았는데 라미펜의 경우 갤탭A 8.0을 구입했을 땐가 그때 주던 거랑 완전히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의외로 이 펜이 진짜 편해요. 그리고 삼성의 블루투스 마우스 그냥 박스부터 사은품이라고 적혀있고 AAA 건전지 2개 그리고 마우스가 귀염뽀짝한 이런 마우스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예비용으로 쓰겠습니다. 갤탭의 박스는 A 시리즈나 S 시리즈나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삼성은 역시 애플 펜슬로 검소자가 베트남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베트남 생산. 삼성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기기들은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아요. 쭉 뜯어보면 기다렸던 갤럭시 탭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쌓여있는 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뜯어서 귀염뽀짝한 갤럭시 탭 S6입니다. 원래 출시한 S5E랑 비교해보면 비슷한 그레이 색상인데 갤탭 쪽이 더 밝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S6가 조금 더 작아요. 두께는 S5E가 더 얇고 거의 사실 옆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전원을 일단 켜 놓은 다음에 애플 펜슬은 좋긴 하지만 따로 구입하려면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갤럭시 탭 S펜은 기본 구성품입니다. 끝부분을 보면 S펜이 되게 좀 몽뚱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또 특이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무선 충전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버튼이 있고 S펜의 제조는 차이나 중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충전기는 익숙한 15W급이 들어있어요. 아마 S10 5G부터 기본 충전기를 25W급으로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고속 충전기는 배터리 용량이 큰 태블릿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얘도 이제 25W급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USB Type-C 케이블, 여기는 사용 설명서와 유심핀을 찌르는 트레이, 여기 이어폰이 들어있는데 3.5mm가 아닌 USB Type-C 방식입니다. 얘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KG 튜닝 이어폰이 아니라 예전 갤럭시 S6 때 들어간 건가? 저가형의 이어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AKG라도 넣어주지. 마지막으로 S펜을 위한 여분의 펜촉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처음 언박싱을 하고 느낀 게 거의 S5E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이밍은 6, 5라고 하지만 진짜 생김새가 왼쪽을 봐도 안테나 그리고 연결되는 부위들이 거의 비슷하고 하단에도 스피커와 USB Type-C 그리고 오른쪽은 조금 다른데 5E가 LTE 모델이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유심과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 마이크 그리고 볼륨 업다운과 전원의 위치는 거의 비슷해요. 상단에도 스피커와 마이크 진짜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사실 S5E와 S5를 보는 느낌입니다. 두께는 S5E가 조금 더 얇아요. S6도 5.7mm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태블릿과 비교한다면 좀 많이 얇은 플래그십 태블릿이라고 볼 수 있죠. 디스플레이는 10.5인치 AM-OLED를 사용했으며 16:10 비율 WQXGA 해상도를 가졌습니다. 갤럭시 탭의 비율은 아이패드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16:10 비율은 다른 것보다 영상
영상을 감상할 때 다른 비율보다 진짜 좋은 해상도인데 아마 삼성에서도 겔탭이 컨텐츠 소비용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모서리는 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하드웨어적으로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라운딩 처리를 했습니다. 무게도 들었을 때 420g이라서 꽤 가벼워요. 크게 이제 스크린 사이즈에 비해서 무겁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기존 S4와 비교한다면 후면이 유리 재질에서 바뀐 게 마음에 들어요. S4의 후면 유리는 개인적으로 이게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단자를 보여드렸다시피 이어폰 잭은 탑재되어 있지 않고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같이 있는 거예요.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요거를 누를 때 잘못 누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S5e는 간격이 조금 더 넓고 이 전원 버튼이 지문 인식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 있는 방식이지만 S6는 더 짧게 되어 있어서 불편할 것 같습니다. 5E를 썼을 때의 단점이 이 볼륨 버튼의 위치가 세로로 잡았을 때는 볼륨 업다운 컨트롤이 편한데 저는 거의 얘를 영상 볼 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태블릿 거치대에 쓰게 되면 볼륨 버튼이 무조건 눌리기 때문에 약간은 반대쪽으로 더 물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균형이 안 맞아서 막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S6는 S5e보다 조금 더 위로 가서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걸 완전 끝쪽으로 빼는 게 태블릿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S5e를 쓰면서 최대 단점이 세로보다 가로로 썼을 때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조도 센서가 왼쪽에 있어서 이게 화면이 자꾸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자동으로 조정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S6는 얘도 S5e랑 동일하게 조도 센서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중앙에 조도 센서를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건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아이패드의 경우 왼쪽에 한 개, 오른쪽 끝에 한 개, 두 개를 넣으면서 이를 해결했지만 S6는 고쳐지지 않았어요. 다음은 지문인식입니다. S5e는 오른쪽에 있는 잠금 버튼과 지문인식이 통합이었지만 얘는 갤럭시 S10처럼 스크린 지문인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들어가서 오른쪽 끝쪽에 여기를 잡아서 얇은 장갑을 끼고도 지문 인식이 돼요. 스크린 지문 인식이 의외로 괜찮네요. 깨우고 이야, 인식률은 좋습니다. 다만 얘가 갤럭시 S10처럼 초음파 방식이 아닌 광학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S10과 노트 10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그냥 손가락으로 올리면 바로 잠금이 해제되면서 풀리는데 화면을 한번 깨우고 지문 인식을 해야 풀리는 방식입니다. 초음파와 광학식의 차이점이라면 초음파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인식할 수 있지만 광학식은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손에 땀이 많은데 땀이 많을 때도 봐요. 이게 조도 센서가 왼쪽에 있으면 불편한 게 이거예요. 어느 정도 땀이 묻었을 때도 되고 물티슈 정도는 안 되고 손에 이렇게 물을 묻혀서 물 묻은 손으로는 지문 인식을 할 수 없어요. 인식률이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다음은 S펜입니다. 이번 S펜은 노트 10에 들어간 것처럼 제스처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얘를 아이패드처럼 왼쪽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살짝 될 것 같은데 약간은 조금 어렵고 얘를 보관하는 건 기기 뒷면에 이렇게 붙여서 보관과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기기에도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붙여야만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노트 시리즈에 쓰는 것처럼 펜의 기능들은 모두 쓸 수 있어요. 번역기나 이런 것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게 기기 뒷면에 있다 보니까 이 위치 찾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잘 떨어지는지는 아이패드보다 더 좋아요. 사실 아이패드는 조금만 흔들면 쉽게 떨어졌는데 나름 괜찮은데요. 다른 S펜도 추가 사용이 기본값으로 이렇게 이제 켜져 있는데 라미 S펜 모두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근데 이게 세로로 들고 잡았을 때는 좀 그립감이 약간은 좀 어색한 감이 있고 이제 바닥에 두고 쓸 때 세로로 두고 쓴다면 한쪽만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저는 이렇게 바닥에 완전히 두고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S펜을 무조건 분리해야 되고 S펜을 넣은 상태에서는
위치 찾기가 좀 어렵네. 가로로 쓸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S펜을 보관하는 게 매불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용 케이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S펜을 완전히 덮기 때문에 보관성에 있어서도 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제 케이스, 전용 케이스를 쓰지 않는다면 이 방식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걸 왜 뒷면에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다음은 카메라인데, 전면 800만 화소, 그리고 후면은 태블릿인데 듀얼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일반각은 1300만 화소, 초광각은 500만 화소가 탑재되었고, 또 카메라를 강조한 만큼 이제 플래시가 탑재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플래시는 없습니다. 근데 태블릿은 카메라를 많이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나머지 스펙은 퀄컴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 6GB 또는 8GB의 램, 128GB와 256GB의 저장 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7040mAh입니다. 나머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하단에 2개, 상단에 2개 쿼드 스피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쓸 수 있는 돌비 애트모스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삼성이 요즘 이제 CNC 기능을 잘 쓴단 말이에요.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 CNC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안드로이드 파이, 램 3기가 이상이 되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최신 스마트폰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크게 없고, 저는 이 겔탭이 좀 좋은 게 요 덱스 모드를 따로 모니터를 연결하지 않아도 태블릿 자체에서 덱스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조도 센서가 이게 진짜, 아무튼 뭐 나머지는 이렇게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덱스 실험실에 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앱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저는 겔탭에 좀 불만인 게, 보통 컨텐츠 소비 용도로 많이 구입해서인지 디스플레이의 샤픈 효과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게 된다면 샤픈 효과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눈이 아플 때가 많은데, 이 샤픈 효과를 좀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디스플레이 설정이 S5e는 화면 최적화, AMOLED 영화, 사진, 기본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또 S6는 선명한 화면, 자연스러운 화면, 요 두 가지로만 설정할 수 있네요. 간단히 S6를 언박싱해서 살펴보니까 거의, 사실 네이밍은 S6이지만 S5e와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S펜을 지원한다는 것 말고는 진짜 많은 부분에서 비슷했는데, 가장 아쉬운 건 조도 센서가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 나머지 부분은 기존 겔탭에 비해 하드웨어 스펙을 진짜 좀 빠방하게 만들어줘서 그러한 점은 좋고, 나머지는 사용하면서 아이패드랑 한번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아이패드를 사는 게 좋을지 겔탭을 사는 게 좋을지 요거를 좀 정리해보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쇽! 오? 오?